비심리 중심적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존주의 상담이죠. 메이와 프랭클의 이 실존주의 상담도 좀 중요도가 있는데요. 실존주의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최근에 철학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존주의는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주관적인 체험 또는 주관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어서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에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내용이 짧습니다. 내용이 짧지만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실존주의 상담의 아래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오로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완전히 자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자기 존재 자각에 밑줄 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실존이라는 단어에서 이 존자가 바로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자각,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재란 인간 개개인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신에게 내리는 정의가 되고 무엇이 그 자신을 현재의 그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현재란 단어가 있잖아요. 현재란 단어가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실이 바로 현실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담 목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의 계율을 보면 정신분석 치료나 행동주의 치료에 대한 반동이라고 돼 있어요. 왜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행동주의 치료에 반대냐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치료는 되게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존주의 상담은 결정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 뒤에 보면 성장과 자아 건강을 개념화했다. 인간 존재의 불안, 이 불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엔자이어티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적 의미의 불안이 아니거든요. 자, 인간 존재의 불안 원인은 본질적인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죽음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하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의 유한성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로 인한 불안이 있는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귿의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있네요. 보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의 가운데 정도 보면 하이데거가 나오죠. 하이데거.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면 부버라는 학자도 있죠. 부버는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세 분이에요. 앞에 있는 롤 메이와 그 다음에 얄롬,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프랭클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실존주의 상담에서 좀 많이 거론되는 학자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브린스웬거, 하이데거, 루버, 랭크, 그 다음에 허니, 그 다음 프롬, 이런 학자들 바로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학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담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목표, 별표 하나. 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소외란 말 나오죠. 소외의 동그라미요.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단어 불안, 소외, 고립 이런 거거든요. 자, 소외된 내담자로 하여금 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하고 그가 보는 것에 따라 행동,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내담자의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타고난 잠재력 실현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결정론적 관점을 거부한다.
인간은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인간의 부정 행동은 타고난 경향성을 실현하지 못한 결과이며 끊어요. 인간의 타고난 가능성 또는 경향성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아실현 도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이 상담의 유형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이 아마 세 번째 상담일 겁니다. 제일 먼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러가 나왔으니까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 자, 실존주의 상담의 이 실존이라는 단어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 상담에서 키워드는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주관적인 행위 또는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자, 실존주의 상담에서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데 뭐 실존적 불안이라든지 소외라든지 고립이라든지 자, 이런 것 등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참된 자신의 의미를 찾는 거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자아 실현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 상담에서 생각하는 목표들이거든요. 이 실존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를 세 사람만 쓰겠습니다. 얄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가 있고 프랭클이 있고요. 한 사람 더 쓰면 프롬이라는 학자도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의 유형을 보면 제가 의미치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요법이거든요. 프랭클이 나옵니다. 의미치료, 실존분석, 현존분석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내담자의 성격에서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을 자각하게 하는 것.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실존분석이라 하고요. 현존분석은 내담자의 개인 내적 생활사를 밝혀서 그 세계 내의 존재구조와 세속적 존재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존분석이라 합니다.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치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랭클이라고 되어 있죠. 이 프랭클의 의미치료. 이 의미치료가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 실존주의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네 번째는 실존주의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도구성의 동그라미, 자아중심의 동그라미, 만남의 동그라미. 이 디귿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남의 원리, 거기 디귿에 별표 쳐주세요. 이 실존주의 상담은 거기 나온 대로 비도구성이다. B번에 보면 상담은 도구가 아니며 기술적이고 지시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지시적이어서는 안 된다의 밑줄. 상담자는 경직되고 틀에 박힌 방식에서 행동해서도 안 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능률이나 생산성을 따지는 기술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비도구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자아중심은 나
나 또는 나 자신과 같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걸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관적이란 단어거든요. 주관적에 밑줄 쳐주시고요. 실존 상담의 초점은 내담자의 자아에 있습니다. 자아 중심성은 개인의 자아 세계 내면에 있는 심리적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말한 자아 실현에서 이 자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만남의 원리입니다. 실존적 상담 관계는 지금 여기 또는 여기 지금 here and now의 현실을 강조하고 여기 지금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을 현재 상담관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 곧 만남이 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상담관계의 핵심은 바로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실존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서 타인이 필요해요. 그 타인과의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만남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고 또 이런 인격적인 존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그림으로 좀 풀어보면 도식화해서 풀어보면 자, 여기가 상담자가 되고 여기가 상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담자가 된다. 이 상담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내담자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여기에 비도구성의 원리가 들어가요. 비도구성의 원리가 들어가는데 이 비도구성에 이 상담자는 자칫 잘못하면 지시적일 수 있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X, 지시적 X여야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시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상담자가 틀에 박힌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상담자의 이야기니까 상담자가 틀에 박힌 행동, 상담자의 틀에 박힌 행동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내담자 쪽에서 내담자에게 강조되는 것은 뭐냐? 내담자의 자아다 이거예요. 내담자의 자아라고 쓰면 조금 어렵겠죠. 내담자의 나 자신, 나 또는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내담자의 주관성 이것을 강조하는데 나 자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실존주의에서는 각자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내담자의 주관성,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내담자의 주관성, 나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 또는 자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내담자의 주관성 강조, 나 자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가 나오죠. 이 관계적인 측면이 만남이에요. 이게 만남의 원리거든요. 만남의 원리가 세 번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거기 나온 대로 하면 자아 중심의 원리입니다. 여기 자아를 강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다. 자아 중심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 만남의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존중, 인격적 존중 이러한 것들이 내재된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이 실존주의 상담의 기본 원리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뒤에 보면 인간 실존 조건의 기본적인 차원이 있어요. 명제 1에서 명제 6까지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자기 인식의 밑줄,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의 밑줄, 세 번째 정체감과 대인관계 밑줄, 그 다음에 의미 추구의 밑줄, 그 다음에 불안의 밑줄, 그 다음에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죠. 죽음과 비존재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밑줄 친 것들이 실존주의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실존 조건의 기본적 차원이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이 요구되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와 책임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남의 원리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는 이 내담자의 자유와 그 다음에 내담자의 책임, 내담자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이랄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한다. 내담자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 여기 나오잖아요. 대인관계 추구가 나오고, 만남이 나오고, 정체감이 나옵니다. 존재의 용기, 개인적인 경험, 관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감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바로 쓰면, 지금 여기 노트 계속 하시면 돼요. 정체감, 그러니까 어떠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정체감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남의 원리에서 말했듯이 대인관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만남의 원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의 추구라고 했어요. 의미의 추구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 보면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게 또 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예요. 그래서 의미의 추구, 이 자리에 또 쓰면 되겠죠? 자기의 참된 의미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의 추구.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낡은 가치관을 없애는 문제, 무의미, 새 의미의 창조란 말이 있어요.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새 의미의 창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5를 보면 삶의 조건인 불안이 있다.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은 바로 존재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욕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존적인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존적인 불안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명제 6은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거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불안이 나타나면 이게 부정적이 아니다 그랬죠. 부정적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대로 삶에 대한 열정 또는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쓰면 죽음과 비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불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열정을 갖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창조성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나 그 다음에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실존주의에서 중요한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맥락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자기인식 능력이란 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 강조한다 했고, 그 다음 의미를 추구한다.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정체감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인관계, 만남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추구하고, 마지막 부분은 죽음과 비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실존적인 불안이 나타나는데, 그 실존적인 불안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에 열정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밑에 보십시오. 그 두 번째 거죠. 실존주의 상담에 별표 쳐주시고요. 첫 번째, 좀 이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존주의 상담은 오로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자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에 각주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존재란 인간 개개인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다. 자기인식 능력이요. 그 다음에 그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고 무엇이 그 자신을 현재의 그로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자각인 것이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의 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대면적 관계, 3번 별표. 대면적 관계의 대인관계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대면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나왔다. 이 지문이 나오면 어떤 상담이냐라고 고르는 문제에서 키워드는 어떤 것이 될까요? 현관펜 준비하세요. 대면적 관계, 그 자리에 밑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기 중간 지점에 보면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난 거기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피해자적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의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써 피해자적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 상담이다 이거죠. 이미 앞에 두 개에서 우리가 다 눈치를 챘는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에 가로 묶어주시고요. 자기 존재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며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책임성이고 자유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실존주의였죠.